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라디오 집현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할 건데요. 헤럴드 경제신문 아시죠? 헤럴드 경제신문 2023년도 올해의 보험 설계사, 그리고 NH 농협생명에서 36회 연도대상 최고영예인 최고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영업 분야에서 일각의 최고의 성과를 이루신 엄기화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엄기화 팀장님 정말 활력있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데 보험영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엄기화 팀장님이 어떻게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을 갖추셨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영업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고 성공의 비결을 공유해 주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엄기화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많은 배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게임 체인저 엄기화 팀장님을 모셔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화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활기차게 인사하시네요. 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 팀장님하고 저는 뭐 하루 이틀 만난 건 아니고, 네. 예, 오랜 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인연이 너무 깊죠. 예, 이런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석훈 DJ님. 옛날 석훈 예. 교수님이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런 저 방송국, 이런 시설 만나니까 느낌도 새롭고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올해 보험 설계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늦었지만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4년이면 작년도잖아요, 그죠? 이제 최근에 올해 보험 설계사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직접 그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하남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기화 팀장입니다. VIP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에는요 농협생명 연도상 전국 1위 대상 수상을 했고요. 살아서도 이름을 남기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습니다. 예. 끝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엄기화 팀장님이 현재 하남농협,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농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네. 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 예. 저는 아주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 옛날에 그 인연이 석훈 교수님, 예. 스승과 제자로 만났었는데 예. 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옛날 그 생각이 좀 소록소록 나기도 하는데, 네. 저가 한 30대 후반, 아마 엄 팀장님이 20대 초반, 이제 20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30대 초반. 30대 초반. 네. 그 정도. 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교육원에 예. 첫 교육을 들어왔을 때예요. 예. 맞아요. 네, 더블백 메고 들어왔는데 그때 교수님도 아마 첫 교수 발령 받고 거의 시작할 때쯤이죠. 네. 예. 그래서 초심에 만나서요. 예. 아주 더 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직장 얘기는 이제 네. 이 정도로 줄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방송이 세종 FM인데 아마도 지금 방송하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전까지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좀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이제 책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엄기화 팀장님께서 한번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역행자라고 하는 역행자. 책인데요. 예. 네, 저자가 자청입니다. 맞아요. 네. 예. 자기 개발 서적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저자 같은 경우는 가난한 가정 환경, 그 못난 외모, 예. 그 하위권 성적, 이게 그 아웃사이더였는데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역행자가 됩니다. 여타의 개발서처럼 뭐 최선을 다하라, 성실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마음가짐을 달리함으로써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로 살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용적 도서입니다. 본인 본인의 입장을 좀 빙의시킨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은 저도요. 네. 가만히 보면 역행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얻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시간적 자유. 예, 경제적 자유를 벌써 얻으셨어요? 네, 제가 좀. 근데 시간적 자유라고 하면 예. 왜 되게 바쁘면 시간적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왜냐면 예. 시간적 자유는 바쁘냐 안 바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자꾸 하느냐. 저 예.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회사에서 추진하고 업무를 보고요. 예. 주말에는 강의 다니거든요. 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 자유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하기 싫은 억지로 하게 되면 뭐 그게 뭐 얼마나 좀 뭐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담을 보면 예. 그게 우리 직장 내에서 보면 개원이 있고 중간 책임자가 있고 지점장이 있어요. 예. 개원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주로 하고 삽니다. 그렇죠. 중간 책임자는 네. 하고 싶은 일 반, 하고 싶지 않은 일 반. 지점장이 되잖아요. 예. 그때쯤 되면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지점장인데 퇴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좀 있으면 퇴직을 하죠.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네네네. 예. 저는 그 역행자를 추천을 해주셔서 개략적으로 좀 훑어봤는데 이게 그 책 앞 표지에 보면 역행자는 5%의 사람들 그리고 네. 나머지 95%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순리자. 이런 개념을 컨셉을 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옛날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의사 박경철 씨라고 있었어요. 제가 되게 예. 좋아하시는. 그죠. 네,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옛날인데 W를 찾아라라는 뭐 그런 컨셉의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들었습니다. 10년 넘었어요.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 컨셉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어느 누가 1~2% 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선진 뭐 기법이라든지 그걸 창조를 해내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야, 좀 세상 많이 좋아졌어.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휴대폰이 나왔다. 네. 휴대폰이 나와서 쓰는 사람들, 네.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네. 사람들은 97%인가 한번 몇 프로인데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많이 좋아졌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는데 네. 그 말이 의미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자청이 자수성가한 청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책 얘기도 하면서 네.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엄팀장이 나오셨는데 첫 곡으로 제가 선사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예, 첫 곡 노래는요. 싸이가 부르는 챔피언입니다. 와. 자, 노래 듣겠습니다.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수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닭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네, 노래 들었습니다. 챔피언 싸이가 불렀습니다. 싸이는 언제 들어도 좀 신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후회스러운 게 있는데 친구가 싸이 티켓을 주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흠뻑쇼. 흠뻑쇼. 네. 전 그때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야, 내가 그걸 왜 가냐? 그걸 안 갔거든요. 네.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티켓 저도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저도 가고 싶은 콘서트 중에 하나인데 아직 가보질 그래요? 못했어요. 예, 저는 그 열정, 그 정열적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네. 물 쫙 뿌려대면서. 네. 예. 이제 그랬더니 와이프가 주책 좀 그만 떨라고. 근데 싸이는 저희 세대의 가수라.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제가 싸이 뜨기 전부터 주목을 했던 가수입니다.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노는 건 싸이다. 네. 제 주장이었어요. 처음에 예, 새. 새로 데뷔했을 때 그렇죠. 그 강렬한 인상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새됐어. 네. 좋았었습니다. 예, 좋고요. 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험 영업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단 말이죠. 처음 시작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버님이 농협 직원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 권유로 예. 또 농협을 들어오게 됐고요. 근데 입사하기 전부터 아버님은요, 그 보험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보험 사업을 잘하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 사업을 쉽게 접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보험 사업은 여러 가지 보험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협에서도 보험 사업이 있나요? 초창기엔 공제라고 했어요. 공제. 농협 공제. 네, 1위는 만인을 위하여, 만인 1위를 위하여 이런 표 가지고요. 예. 이 공제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제 2012년도가 지나서 2013년도부터 이제 농협 생명 예. 또 농협 손해로 예. 본격 발족을 했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있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업무가 있나 하는 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쭉 하시다가 그 처음에 이제 입사를 어디로 하신 건가요? 강원도 철원 예. 동송농협으로 입사했습니다. 아, 철원에 있는 네. 그 시골 아닙니까? 완전 시골이죠. 그 철원 오대살 나오는 예. 네, 그쪽 북한 방송 들리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남농협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여러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사연이 너무 많겠지만. 네. 그 제가 강원도 철원 동송농협 그 시골 농협에 있다가요. 예. 농협 역사상 최초로 서울 중앙농협에 그 스카웃돼서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로. 원래는 그 농협 간에 그 시도간 이동, 뭐 강원도에서 서울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가면서 시골 작은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로 진출해서 그 시장을 만나면서 정말 모든 꿈을 다 펼쳤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큰 거인의 엄교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시골에서 서울로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의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발판이 되는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네요. 그 순간이. 그렇죠. 이제 시골에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세법이든 뭐 상속 증여 뭐 각종 이런 법인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도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상속할 만한 자산이 있어야 상속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시장은 제가 배웠던 것을 갖다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장, 정말 그 강을 지나 바다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기회가 저한테는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보험 세일즈맨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은 모르지만 나 스스로도 뿌듯했던 어떤 성과 같은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과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성과는 누가 뭐래도 예. 처음 연도 대상을 수상했을 때죠. 연도 대상이 뭡니까? 그 전국 직원들이 보험 세일을 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10만 명, 예. 10만 명의 직원이 경쟁을 해서요. 와. 일부 몇십 명한테만 주는 그
그 연도 대상이거든요. 예, 상이요. 영예로운 상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전속 FC 설계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농협의 전 직원이 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장점이 있다 그런다면 그 일반 설계사 같은 경우는 그 유통 과정이 길잖아요. 뭐 대리점 유통 수수료도 과정이요. 줘야 되고, 예. 대리점 수수료도 줘야 되고, 설계사 수수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고객의 보험료 안에서 떼어지면서 어떤 그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든지, 예. 뭐 환급률이 낮아진다든지 아.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직원이 직접 판매하게 되면 뭐냐면 그 유통 기간이 짧아져요. 유통 비용이 적게 들죠. 그다음 우리가 좀 더 환급률이 높다든지 좋은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예, 예. 어떤 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팔 때 네.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기사가 쭉 났었어요. 제가 이제 그 헤럴드 경제 기사를 쭉 보다가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보장성 보험을 그러니까 엄기화 팀장님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보장성 보험을 13회차 유지율이 100%를 달성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거는 잘 그 고객들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보험료를 그 매월 납입하잖아요. 예. 그 13회차,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다음 달까지 해약을 하지 않고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해약한 고객이 한 명도 없는 거죠. 100%. 100명이 가입했는데 100명이 한 명도 해약을 하지 그게 않은 왜 거죠. 중요한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 그 13회차 유지를 못하고 해약됐다는 것은 고객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보험에 대한 고객은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직원과 고객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주변 지인들 수십 명도요 부정적인 물이 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13회차 유지율 100%는요 네. 어쩌면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는요 통산 유지율, 예. 통산 유지율도 95%가 넘거든요. 통산 유지율은 뭐죠? 전체적인 유지율, 내가 총 추진한 거에 대해서 유지율이 95%가 넘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가입한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죠. 그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험 계약은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에게서 더 크고 많은 계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만족하면 재계약이 나오고 소개 계약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3명이 가입하면 셋 9명 또 소개가 나오고 예. 또 셋 해가지고 27명 계약이 나오고 3, 9, 27 이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존 고객을 더 성실껏 잘 해드리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그 결과 저는 어머님 고객이 아들 고객으로 이어지는 2대에 걸친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고객들이. 뿐만 아니라 지인 소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렇게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 가만 고객이 쌓이면 더 영업이 쉬워지고요. 가속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장성 보험 13회차 유지율 100%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물건을 샀는데 그걸 반품이나 계약 철회 없이 그냥 다 사겠다. 한 1년 정도 넘어가 불안전 판매가 없었다.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도 만족하고 판매도 어떤 하자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었다. 없고, 네. 그래야 가는 거니까. 네네. 일반 저런 옷 하나 팔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옷 같은 거 양복 한 벌 팔아도 뭐 불만족해 한다고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나 네. 보험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고요. 그렇죠. 또 일정 기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해약해 손해 보는 이런 상품이라 사실 그런 민원도 쉽지 않고 또 유지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그만큼 제가 이제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죠, 고객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단순히 이제 보험 판매, 보험 영업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엔 단순히 그 차원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고객의 어떤 재정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개념. 그래서 고객 자산 관리라든지 재무 설계라든지 이런 말을 네.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단순히 보험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그 금융 전반적인 거를 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주로 그 우리 엄 팀장님께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좀 사용하시나요? 그 20년 전에도 사실은 재무 설계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전문적으로 뭐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보험사에서 재무 설계란 틀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틀 안에 고객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개념이 달라진다고 봐요. 이제는 고객의 니즈도 다양하고요. 고객도 다양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 시에 제 말을 좀 줄이고 고객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증여 상속의 고민인지 금융소득 조합과세 건강보험료 고민인지 아니면 건강과 사고에 대한 고민인지 그 고민을 파악한 다음에 그 고민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 건강과 사고에 대한 고민은 뭐 기타 보장성 보험을 해결해드리고요. 증여 상속 문제는 종신보험으로 해결해드리고 금융소득 조합과세 건강보험료도요. 요즘엔 종신보험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계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질문 하나만 하고 노래 한 곡 듣도록 할 텐데요. 조금 아까 이제 맞춤형 재무 설계 얘기를 했는데 세무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고객 재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연계해서 그런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내용이. 좀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음, 그게 왜 그 뭐 법무사, 변호사, 뭐 세무사 연결해서 뭐 노무사 연결해서 뭐 이런 것들이 예, 뭐 이론적도 있고 뭐 실행도 많이 하지만 예. 저는 이제 하남농협에 오자마자 그 하남농협에 토지 보상저금이 6조가 풀렸어요. 그 하남 신도시 네. 하면서 예, 이제 3기 그렇죠. 신도시죠. 예. 근데 우리 조합원들도 한 500여 명이 토지 보상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금융기관과 경쟁을 하면서 그렇죠. 자금을 유치해야 됐습니다. 유치 경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게 뭐냐면 일단 세무사 6명을 섭외해서요. 팀을 구성했어요. 아 그래요.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팀을 해서 조합원들을 유치해서 예. 일단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절감에 대해서 그 방법을 상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세무 신고를 하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그 고객분들한테 일일이 다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뭐를 해서 한 자리에 모였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셨나요? 일단 연락을 다 드리고요. 접촉은 개별적으로 해야죠. 아, 다 모아놓고 하기는 쉽지 않고 성격이 한 명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 재산이 다른 분들한테 막 알려지는 게 썩 그렇죠. 유치하진 그거 않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래서 뭐냐면 안내는 다 같이 드리고 예. 그다음에 접촉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왔죠. 그렇군요. 그 이제 세무 서비스가 제일 가장 그 고객한테는 그 어렵고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서비스가 같이 이제 연계되니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일단은 이제 서비스 하나 더 드린 게 있어요. 예. 일단 그 양도세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들어가잖아요. 예. 신고할 때 예. 그 수수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조합 비용으로 대신 내드렸어요. 그래요? 네,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내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그 수수료 그거를 하남농협에서 비용으로 대드린 거죠. 농협에서 책임지겠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고도 여기서 하게 되고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되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렇죠. 고객 네. 입장에서도 네. 뭐 다른 일단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전혀. 이왕이면 여기서 신고를 하는 거고. 저도 거기 그렇게 한번 찾아가고 싶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세무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나면 이제 왜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금융 상담을 해드려요. 아. 그러니까 세무사들은 양도세 상담을 하고 예. 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 날라오거든요. 그 부동산에 있던 그 자금 부동산이 팔리면서 현금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 다른 세금에 폭탄이 날라오거든요. 첫 그렇죠. 번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조건 거의 절반이 걸리니까. 세금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료
예. 요즘 건강보험료가 이제 옛날에 준조세였는데 이제 아니잖아. 조세잖아요. 예. 예, 골치 강- 아픕니다. 강제성 있죠. 예. 재산과 소득에서 부과하죠. 예. 그다음에 누진율 적용하죠. 음. 없는 사람한테 안 걷죠. 있는 사람한테 몰아걷죠. 이게 뭐 조세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건보료 폭탄까지 날아오거든요. 아.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여기서 해드리면 예. 해결안도 나오거든요. 아. 그게 종신보험이거든요. 아, 그렇게.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소개하자마자 그 힘차게 좀 달려왔는데 이쯤에서 한번 음악 한 곡 듣고 가려고요. 이제 우리 엄 팀장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이 있어요. 곡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예. 정말 많은 영광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 빛이 강하면 예. 그늘이 짙어요. 상당히 감수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만큼 영광 뒤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힘들 때마다 제가 부르던 노래예요. 혼자? 가끔 노래방에 혼자 갑니다. 정말요? 네, 혼자 가서 이 노래 부르면서 기운을 되찾고 예. 어떨 때는 차 안에서 정말 목 놓아 부르면서요. 예. 어려움을 이겨냈던 곡이거든요. 로맨틱 가이네요. 이게 이 노래가 음. 아마 대한민국 청년들 여러 살렸을 겁니다. 아. 한강으로 가려는 청년들 많이 붙잡은 노래예요. 어떤 노래입니까 도대체? 서영은의 서영은 씨. 네. 알죠. 혼자가 아닌 나. 혼자가 아닌 나. 알겠습니다. 정말 혼자가 서영. 아닙니다. 그래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우리 엄 팀장님의 신청곡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듣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예, 노래 들었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들었습니다. 서영은 씨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있습니다. 꿈을 꾼다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 나이에도 이제 꿈을 꿉니다. 저는 잘 때 꿉니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보험영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하남농협의 엄기화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랫동안 정말 많은 해 동안 연도대상 수상, 그러니까 사내 연도대상이죠. 수상을 하고 명예전당,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길이야 될 분들을 이제 명예전당에 이제 입성시키는데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셨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정말 자랑스럽다. 성과는 뭡니까? 연도대상, 예, 명예전당, 예, 영광이죠. 근데 그건 나만의 영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모두의 영광이 되는 업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엄기화의 손이 잡히는 봄스쿨 400회 돌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그 엄기화라는 이름을 걸고 예, 시작한 봄스쿨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건데요. 예, 20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400회 넘게 열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연도 대상을 수상하고요. 예, 수억 원대 연봉을 올리면서 선곡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 함께 성공한 거죠. 예, 작년에는 연도상 수상자 180명 중 100명의 수상자가 예. 보험스쿨 출신입니다. 이럴 정도로 권위 있는 실전 세일즈 스킬 전문 과정입니다. 함께하는 성공,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면서요. 예, 보험스쿨 400회는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보험 스쿨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있고 그것이 한 20년간 한 400회 정도 예. 운영을 했다. 그 뿌듯하겠어요. 네, 네. 남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엄 팀장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또 듣고 싶은 게 이제 고객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네. 이제 고객 생각나는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루이비통 회장님, 루이비통이요. 회장님의 어머님과의 인연입니다. 루이비통 한국지사. 예, 한국지사죠. 예. 옛날엔 홍콩지사였는데 규모가 커져서 이제 한국 자체가 이제 지사가 됐죠. 루이비통이라면은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루이비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이비통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이 회장님께서 예. 옛날에 그 신라 호텔에서 예. 5명 직원을 데리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그 루이비통을 예. 지금의 이 루이비통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홍콩 지사에 속해 있었는데 이 한국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 이제 한국 자체가 지사가 돼 버렸죠. 그래요. 그분 원래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이상이 없었나 보네요. 처음에는. 없었죠. 그때는 약했는데 그랬구나. 아시잖아요. 요즘에 그 명품에 대한 그 열기를. 그러게요. 예, 그런데요. 그 어머님과의 인연인데요. 예. 그분이 그 어디 사셨냐면 그 건대 앞에 보면 그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예. 그 도시명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대한민국 자산가 0.0001% 분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명 실버타운입니다. 그래요. 저희 농협 관할에 있어서요.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당일 국내 여행을 모시고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제가 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레크레이션을 해요. 아니 잠깐만요. 그 어떤 인연으로 그분들을 모시게 됐습니까? 인연이라기보다는 예. 전략적인 거죠. 그쪽에 이제 관리팀에 연락을 해서 예. 버스 한 차 우리 해가지고 모시고 가겠다. 모집 좀 해줘라. 그럼 뭐 그날 뭐 여행도 시켜주고 예.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관광 시켜주고 하겠다. 근데 그 부자분들도요 예. 공짜 좋아하시거든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독자적으로 단체 여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루 갔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그분들을 놀러 가고 그럴 때 많을 텐데 왜 굳이 농협에서 가는 버스를
못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가끔은 어디 그쪽 땡땡은행, K모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네. 행사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충주까지 가서 맛집 들려서 와요. 갈 때까지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체해 죽어요. 가서 먹고 예. 그냥 와요. 아무것도 없이. 다른 금융권도 하긴 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자마자 뭘 자꾸 먹여요. 계속. 예. 아주 체해 죽을 때까지 먹여요. 뿐만 아니라 예. 계속 웃겨드려요.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 30년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출발하자마자 웃기기 시작해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었나요? 네. 30년간 예. 저는 원래 그 프로 강사입니다. 예.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잊지 못합니다. 거기도 또 갔다 오면은 또 애프터 행사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두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철원에 있는 콩을 모아요. 철원 콩만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콩만 하는데 그날 당일 딱 판매할 양만 딱 만들어서 그날 판매를 끝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그 암에 걸렸었는데 항암 치료할 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두부를 먹으면서 암을 치료한 거예요. 그 집을 가나요? 그 집을 가죠. 근데 그분들 자산가분들이요. 예. 그 스토리에 이제 뻑가거든요. 예. 예.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예. 집을 간다. 그 맛도 좋고 그 맛을 또 못 잊어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금단 현상이 옵니다. 그 먹고 싶다 그러면 예. 그분 다시 모아서 애프터 행사를 해요. 아주 지금 디테일한 고객 관리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어쨌든 요 얘기 좀 더 할까요? 예. 예.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제 말 나온 김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두부가 유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서울터미널 올려요. 그 두부 한 마리 7,000원인데 예. 20개면 14만 원이에요. 막걸리 몇 통이면 총 한 19만 원이거든요. 예. 19만 원에 30년 고액 자산가 그분들을 다 감동을 시켜요. 이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날 뭐냐면 또 행사 때 찍었던 사진을 하나하나 앨범을 다 만들어 드려요. 개인별로. 네. 예. 레트로 감성으로 네, 만들어 드리고 그때 또 간단한 상품 설명도 하면서 예. 또 가입도 또 유치하고요. 그러시군요.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예, 뭐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반 고객 100명보단 예. 고액 자산가 한 명이 훨씬 실효성이 높으니까 정성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일반 시민들은요, 그냥 은행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줄만 알아요. 네네. 근데 문 닫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퇴근하고. 네네. 근데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많네요.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네. 일이 진행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 관리팀에서 그 실버타운 안에 있는 고급스럽 잡지 있거든요. 예. 거기 모델로 절 실은 거예요. 아까 실버타운에서 자체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절 모델로 실은 거예요. 제 사례를 기사를 낸 낸 거네요. 거죠. 이만한 사진 넣어서. 예. 그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K모 은행에서 난리가 나서 은행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그 은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K모 은행에서 최고 1순위의 실력자를 갖다 거기다 심었거든요. 지점장. 거기와 이제 경쟁을 저희가 이제 금융권끼리 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해서. 거기는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밖에 있는 은행이고 거기 안에 있는 은행인데 밖에 있는 은행에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해서 가니까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됐었죠. 야,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근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사실은 친척 중에 네네. 농협에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촌스러워서. 예. 시중은행은 은행 같은데 네네. 농협은 은행 같지가 않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새롭네요. 그럼요. 예. 그분이 옛날 분이에요. 맞아요. 나이가 옛날 좀 농협만 있어요. 본 거죠. 예. 지금 농협 다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분이 옛날 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말씀. 아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이야기가 잠깐 갔었는데 그 인연이 됐던 고객 예. 거기서 그 루이비통 회장님의 어머니 그 얘기했었죠. 네.
만나게 됐고요. 그때 그게 인상이 이제 깊었나 봐요. 원래는 이제 우리 그 어머님은 그 시티은행 거기 지점장님과 인연이 있어서 아, 내내 자산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한번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됐죠. 아, 그때부터 이제 엄기학 팀장하고 거래하겠다면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요. 그 왜 자산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서도요. 예, 이 포식자가 있어요. 이렇게 상위 포식자가 뭔지 알죠? 예. 서로 리- 거기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아, 리더 격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요즘에 어디다 투자하면 좋냐? 아, 농협이 좋다. 그럼 이제 예, 그럼 예. 그분을 저한테 소개시켜줘요. 아, 그래. 근데 저한테 계약이 나오면 그분을 갖다가 그분과 잘 지내고요. 저와 계약이 안 나오면 이제 홀대를 하죠. 그분이. 그러면서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분 통해서 소개와 계약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가끔가다 이제 철회라고 있어요. 계약했던 걸 취소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 예. 그것도 어머니 눈치를 봐요. 다른 분들이.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회하려고 예, 해도 마이크를 좀 철회를 하려고 해도 예. 자꾸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물어본다고요. 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음,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해줘요. 음. 이러이러해서 철회하려고 그러다. 아, 그럼 철회를 방어할 수 있도록 예. 해주기도 하고 철회를 또 막아주기도 하고 그분이 내 편이 돼버린 거네요. 완전히 그죠? 그 급여를 드리지 않는 영업부장 역할을 하셨죠.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렛대 원리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력자, 협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러나서 네. 이 사람 괜찮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거의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제가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친어머니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예. 친어머니보다 더 아파하고요. 음. 발 벗고 띄워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전 어머니를 좀 일찍 좀 여의었거든요. 아, 예. 네, 어머님이 그 한 20년 전에 아,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무렵에 이분을 만나면서 저는요 가슴 뜨겁게 또 한 분의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좀 가슴 뜨겁게 예. 정말 했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예.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정말 3일 밤낮을 정말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예. 그 루이비통 회장님이 둘째예요. 그 아. 아들만 3형제거든요. 예, 예. 3명 모두가 제 고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친척처럼 친지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네, 거예요. 가끔 이제 식사도 하고 자산 관리도 제가 해드리고. 아, 네. 그러시구나. 에피소드 고객과의 에피소드 어머님 얘기 참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자면 좀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아유 안 힘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힘들 텐데 그냥 그 모든 고객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뭐 기억하고 있는 거 계세요?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그 서영은 노래 불렀거든요. 네, 노래. 그 제 인생에서 왔던 가장 큰 위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네. 가장 큰 기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예. 철원에서 어린 나이에 그 연도상을 몇 차례 수상을 했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28에 입사해서 32살에 바로 과장 자격을 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예. 집중 견제가 좀 있었어요. 아, 지금 이제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네. 사내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 상을 연도 대상을 있고 계속 수상을 했는데 연속 수상하면 또 과장 승진 자격을 주거든요. 아, 승진자에서 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주변에서 그렇죠.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렇죠. 이제 예. 뭔가 성장이 빠르면 견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쌀 공장에 발령이 났어요. 예. 갑자기 네. 뭐 그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 농협이 약간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보험 스쿨을 계속 열고 있었고요. 예. 그때 그 서울 중앙농협 직원들이요 예. 한 30명이 들어왔어요. 아, 그 수강생으로. 아, 예, 예. 그때 2년이 되면서요.
한 몇 주 지나서 예. 서울중앙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그 시골에서 서울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네. 마련이 됐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서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진 않아요. 왜냐면 서울이 무조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시장은 되게 큰데 예. 경쟁이 치열해요. 아, 전국에 잘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도 잘났어요. 예. 그 잘난 고객을 설득해서 예. 계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결심이에요. 반면 시골은요. 네. 시장은 작은데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아, 그 읍면 단위엔 은행 예. 자체가 없어요. 아, 그렇죠. 분 단위 정도 나가 있고요. 예, 예. 거의 독과점이죠. 예, 보험사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농협 직원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그냥 그렇게 따라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시골은 그만큼 영업하기가 뭐 이렇게 아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예. 내가 퇴직할 때까지 연도 대상 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은행 창구에 있었잖아요. 서울 안 가죠. 근데 쌀 공장에 있다 보니까 예.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아, 혹시 가서 내가 서울 가서 영업 못하면 어떻게 그냥 직원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서울 쪽은 연봉도 훨씬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안 돼봐야 예. 미칠 게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 고민 없이 바로 갔습니다. 음.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은행 창구에 있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그 포인트 그때 정말 힘들었나 봐요,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었죠. 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어떤 보험스쿨이라든 강의를 하면서 극복해냈고 그 기회가 돼서 저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때 제가 서울 안 갔으면 전국 직원들 역사 많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 뭐냐면 서울중앙로에서 한 10년 동안 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가기 전에는 한 수수료가 6억 7억 했었는데요. 서울 딱 갔는데 그 농협이 갑자기 50억까지 성장했어요. 700% 이상 성장하고 많은 그런 상도 많이 받고 업적을 이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조합장이 바뀌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분은 저를 전조합장님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선거 같은 예, 하여튼 그런 전- 미묘한 그러다 부분이 보니까 있긴 있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핍박이 시작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기회에 저는요 정말 이를 악물고 몇 달만 하남동으로 왔어요. 아, 저는 움직이겠다고 했고 하남동 적극적으로 스카우트를 했죠. 예.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중앙로는 그 방카룰이 예. 정해져서 보험을 못 하게 됐어요. 아,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와서 하남동에 와서 명예전당이 오르고 헤럴드 경제 대상을 받고 또 전국 1위 대상까지 받고 예. 그 모든 영예를 누렸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거기 있었으면 보험 못했죠. 아, 룰에도 걸렸고. 그 방카 룰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 보험하기가 힘든 상황이 힘들고.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합장이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 싶을 정도로. 하여튼 뭐 조합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이 있었고 경영 방침이 네.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가장 위기였는데 음. 그때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한 게 지금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네. 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쌀 공장을 안 보냈으면 아, 서울에 못 왔을 거고요. 아, 그렇죠. 그때 조합장이 안 바뀌었다면 저는 하남에 못 왔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는데 지나고 보니 가장 큰 기회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끔 시련이 오고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철회가 들어오면 얼마나 큰 계약이 나오려고 그러나?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야, 그 뭐 살다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새옹지마 아, 전화 그게 그냥 문자상으로 읽는 거 하고 이제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점점 맞는 것 같아요. 세상 네. 살아가는 이치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잘 나간다고 그냥 너무 기뻐 날 것도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요.